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희원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상 어제 장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요. FOMC를 앞두고 관망세 이어나갔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217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소폭 상승을 하면서 749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소식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다시 한번 하락합니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이제 2160선까지 이탈을 하고요. 58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3거래 연속 하락세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혼조세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대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었죠. 오늘 44,000원대 이탈을 하고 43,000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가 3% 가깝게 상승을 합니다. 어제도 4%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최근에 나왔던 반도체 실적 부진에 대한 이슈에서 4분기 실적은 오히려 좋아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런 소식도 나오면서 계속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72,500원대 예상되고 있고요. 어제 시장에서는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시 매수세에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현대차 오늘 1% 가깝게 하락합니다. 123,000원대 예상이 되고 있고요. 5위는 LG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2% 가깝게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2거래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들은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0.7%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36만 5,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오늘 6위부터 10위까지는 흐름 좋지 않습니다. 어제 셀트리온이 1% 가깝게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2% 넘게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5만 원대 이탈하고요. 34만 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연금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무제표 승인을 반대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포스코 0.58%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25만 5천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LG생활건강이 9위에 안착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1% 가깝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조금씩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옵니다. 2% 이상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10위권에는 다시 네이버가 올라왔습니다. 어제 1%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5거래일 사이에는 2거래일을 빼고는 이 외국인들이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 이상 하락하면서 12만 7천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최근 11위부터 15위까지도 변동성이 좀 크죠. 11위에는 다시 현대모비스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1% 가깝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는데요. 오늘 2%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21만 원 선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2위에는 신한지주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1%대 하락세 예상되고요. 삼성물산이 1% 가깝게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이 단숨에 10위권에서 14위권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제 3% 이상 하락했습니다. 오늘 1%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3만 2천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하락세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0.6% 하락하면서 24만 9,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0.03% 오늘 코스닥 하락하면서 749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단으로 속보가 나가고 있는데요.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4.9%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반도체는 25% 정도 줄었다. 이런 소식들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이런 소식들 좀 시장에 참고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죠. 네, 일단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요.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4%의 상승세, 7만 1,000원대 다시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빨간불 켜내는 종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2%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세 나타냈는데 오늘 2% 상승하면서 6만 5천원대까지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CJ ENM이 오늘 0.4%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4만 원 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 23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1,000원 빠진 23만 2천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CJ ENM의 경우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인스트루먼트와 이 공동 출자에 빌리프 랩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CJ E&M이 52%의 지분을 가졌는데요. 이번에 이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서 2020년 아이돌 그룹을 데뷔시킬 것이다. 이런 계획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신라젠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0.3% 하락하면서 67,600원 바라보고 있고요. 바이로메드가 오늘 1% 가깝게 하락합니다. 292,100원대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오늘 6위부터 10위권 좀 답답합니다. 일단 스튜디오들의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97,0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코오롱 티슈즈는 0.54%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 어제도 1% 이상 하락했습니다. 36,9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어제 2%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주만 거의 7%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된 셈인데요. 현재 증권사들은 펄어비스에 대해서 1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25만 원에서 20만 원 선까지 하향 조정한 상황인데요.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우리 산업을 좀 보고 있는데요. 전일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수주가 늘어나면서 증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 핵심 고객인 테슬라 이외에 2018년도부터 상해 기차 매출이 가세를 했고 올해부터는 현대 기아 물량이 늘어납니다. 2020년도부터는 중국의 바이톤이나 피아트, 니오 그리고 BMW 등이 신규 고객으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부터 전기차용 고전압 PTC 생산 설비를 늘리고 있고 2019년 2분기 완공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외형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설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늦어졌고요. 완성차 판매 둔화에 따른 기존 부품 매출 영향을 감안해서 매출 추정치가 다소 낮춰진 부분은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PTC 히트의 고성장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면서 영업이익률 추정치는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축소에 따른 테슬라 판매 둔화가 결국은 우리 산업 입장에서는 중국과 유럽 등지로의 수출 확대로 상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수소 전기차 관련된 가속 모멘텀이 좀 더 플러스 알파로 이야기될 수 있는데 수소차는 성능, 에너지 효율 등 상품성에서는 아직은 전기차에 대비해서는 조금 약점이 있습니다. 다만 수소차의 성능과 효율이 전기차보다 열 관리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관련 장치들의 가격이 몇 배나 비쌉니다. 따라서 수소차의 트렌드로 잡힌다면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큰 수혜를 받게 되고요. 현대차가 2030년까지 수소차 5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추기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산업에도 의미가 있고 또 정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도 점쳐질 수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31,000원 구간의 눌림목 구간 매수 구간 그리고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3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산업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미 소장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일단 반종미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3월 20일에 주셨던 세 가지 종목,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배럴이요, 벌써 8.47%의 수익률 내고 있고요. 오파스넷 0.9%, 그리고 케어랩스는 12.27%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에 주셨던 ICD 3.32%, 어보브 반도체 5.26%, 그리고 한국전자인증은 0.72%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3월 19일에 주셨던 머큐리 2%, 대웅제약은 4.86%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3.44%, 그리고 3월 4일에 주셨던 CJ E&M 0.91%, 2월 28일에 주셨던 SK머트리얼즈 0.59%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반정민 소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는 모나리자 2월 28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요. 11%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4위에는 케어랩스 12%, 3위에는 테라젠 이텍스 15% 이상, 그리고 2위에는 웰크론 27.46%, 그리고 1위에는 여전히 EXT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이 47%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윤여민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한미약품 올라와 있고요. 8.61%, 4위에는 금호석유 12.4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3위에는 호텔신라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16.5%, 2위에는 코스맥스 16% 이상 수익률 내면서 목표가 터치했고요. 1위에는 애경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25% 이상 상승하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체 수익률 탑8입니다. 일단 8위에는요, 이용호 팀장의 노바렉스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8위부터가 모두 수익률이 40%가 넘었는데요.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수익률 42% 넘었고요. 7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EXT 올라와 있습니다. 47.02%, 그리고 6위에는 이용호 팀장의 첨보 2월 22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47.61% 이상 상승하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5위는 안혜민연구원의 하츠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이 거의 50% 가깝고요. 4위부터는 수익률이 무려 50%가 넘었습니다. FNF 올라와 있고 이창원 무장 올라와 있습니다. 52% 이상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시면요. 3위에는 안혜민연구원의 MI텍 올라와 있습니다. 54.69%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ABL바이오 57% 이상 수익률 달성하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1위에는 신희섭 소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58% 이상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반종민 소장님께서 웰크론을 1월 31일에 추천해 주셨고 현재 수익률 27% 넘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3월부터 대폭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주로 인해서 상승폭을 이제 굉장히 좀 보여줬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이 관련된 부분이 그 이슈가 조금 사그러들면서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을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좀 더 쉬어가면서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고요. 4,200원 부분들을 지지를 받아가면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지금 일단은 관망세를 좀 취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고 4,200원에서 만약에 이탈할 경우에는 굳이 무리하게 잡지 않고 보셨다가 차분하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일전에 상승폭이 굉장히 컸고 그 3월 4일 날짜 때 그 굉장히 그 이후로부터 갭상승을 팍 띄워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메꿔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침체되면서 가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4월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도 조금 그 이슈가 부각받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서 가는 쪽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망세를 보시면서 목표를 좀 더 높게 잡으며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3월 21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일단 중요한 이슈 조금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이 FOMC가 금리 동결을 시사를 했습니다. 또 9월 말에 자산 축소 종료를 또 예정에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어제 뉴욕 증시에는 이와 함께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만이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우리 시장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1%대 가깝게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소식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은 예상과는 다르게 모두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2180선까지 다시 올랐고요. 코스닥은 750선에서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들의 흐름은 어떤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합니다. 일단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눈에 띕니다. 4% 이상 상승하면서 73,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증권사들이 이 실적에 대한 다시 한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상승세 뛰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어제 외인과 기관들 동시에 매수세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예상과는 다르게 1% 가깝게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44,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현재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LG화학이요. 최근에 빠졌던 만큼 급등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3%대 상승하면서 단숨에 11,500원 올리고 37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는 흐름 좋았습니다. 하지만 6위부터 10위까지는 흐름이 좋지는 않은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대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이제 35만 원 선 이탈하고요. 34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연금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무제표 승인에 반대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제 하락세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스코가 현재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대신에 LG생활건강 현재 강보합권 그리고 10위권에 여전히 네이버 올라왔습니다. 0.39% 상승하면서 이제 13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합니다. 코스피 0.4% 상승하면서 2185선까지 올랐고요. 70선에서 85선까지 단숨에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현재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49선에서 51선까지 오르면서 출발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코스닥은 좀 흐름이 좋지는 않은데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2%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7만 1,000원대까지 회복을 했고요. 포스코캠테 오늘 2%대 상승세로 출발을 합니다. 64,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위부터 4위까지는 사실상 큰 움직임은 없는데요. CJENM 약보합권, 신라젠도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요. 바이로메드가 1% 가깝게 하락을 합니다. 29만 2,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기부터 10위까지 일단 펄어비스가 좀 많이 빠집니다. 2% 이상 하락하면서 이제 16만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올해 1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현재 하락세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포름티슈진 현재 0.67% 하락하면서 3만 7천원대 이탈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LB는 0.7%, 메디톡스는 1% 가깝게 상승을 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2% 넘게 빠졌는데 오늘 조금씩 회복합니다. 0.4% 상승하면서 9만 1,000원대까지 오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을 시작하기 전에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 먼저 들어볼 텐데요. 호텔 신라를 2월 21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16.5%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최근에 어제죠. 이부진 사장이 뭐 추천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프로포폴 의혹이 있더라고요. 아직 의혹이긴 하지만. 예, 일단 뭐 그 의혹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이제 제보자 증언 이외에는 어떤 호텔 신라라든지 병원 측이 모두 지금 그 사실을 좀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선 그 진위 여부를 좀 파악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오늘 이제 주주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분인 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주주총회에 참여를 해서 어쨌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그런 오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명히 참석을 해서 이러한 이슈를 좀 해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가 향방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오너 리스크 같은 경우는 어떤 이 주주총회를 보시고 나서 좀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올 1분기 상당히 좀 면세점 성장을 해서 좀 어떤 분기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12.2% 증가한 1조 2,6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30% 늘어난 574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국내 모든 면세점의 합산 매출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한 거의 5조 3천억 원 규모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정부의 어떤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러한 수혜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 국내 면세점 주요 고객인 어떤 중국의 보따리상들의 수요가 좀 1, 4분기에 좀 부진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러한 실적을 이러한 좀 예상을 비웃듯이 올해 이제 중국 보따리상 사업자 등록 및 세금 납부를 의무화하는 중국 정부의 어떤 전자생거래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면세점의 면세점의 매출은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중에서도 빅3죠. 어떤 장충동의 호텔 신라라든지 명동의 롯데, 신세계를 중심으로 재편 중인 상황입니다. 뭐 이제 오너 리스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상존할 수 있겠지만 네. 오늘 좀 보시고 지금 현재 상당히 지금 호텔 신라 같은 경우 상승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지금 살짝 지금 그 목표가를 터치한 후 지금 가라앉았습니다. 2.2% 정도, 3% 정도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목표가를 좀 터치를 하시면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 11만 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을 시작하기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주열 총재가 통화정책에 대해서 완화적 기조를 보였다. 인하할 때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어제 간밤 페드 측이 이 금리와 관련된 소식들을 좀 발표하면서 관련된 소식을 이렇게 전해져 왔는데요. 또 관련된 소식들 들어온 대로 저희가 바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종민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일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셀루메드입니다. 이 셀루메드는 그 의료기기와 이제 바이오 시밀러 등 이제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또한 최근에 이제 미국에 설립된 자회사 엔도텍을 가지고 있는 기업, 즉 이제 인공관절 그 제조 및 이제 판매 부분도 연계된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작년 3월부터 이제 급상승을 보여주다가 이제 3월부터 상승을 보여준 뒤에 4월에 이제 급상승을 하면 3만 원까지 상승한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굉장히 이제 좋은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추를 통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쪽에 그 조정폭을 가져가며 이전 급상승했던 폭을 굉장히 대거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횡보 후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조정폭을 다 받고, 이 횡보 후 이제 그 추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11월까지 굉장히 이제 흘러가다가 보합세를 유지해 나가면서 흘러가다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그 12월부터 다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전일자에 이제 대폭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준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이유는 작년 이제 11월 그 흑자 전환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추가 하락폭을 굉장히 좀 막아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좀 재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들은 있기는 하지만, 흑자 전환 소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추가 하락폭을 막아주었다. 그렇다면은 재무적으로 바이오 쪽이나 제약 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호재성을 좀 불러일으키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12월 이 구간대인데요. 12월 26일 날 상한가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때 이제 무릎 반월상 연골 부분에 대해서 대체제가 이제 식약처 승인으로 인해 이제 반등 시점이 굉장히 크게 나와준 모습이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는 주가 흐름이 이제 일정한 등락폭을 유지하면서 지금 현재 흘러가는 일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었는데, 이 등락폭 무릎 연골 재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일자도 한 번 더 이슈가 크게 부각을 받아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은 그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이제 그 주가 흐름이 일정한 그 흐름을 유지를 하다가 전일 이제 급상승하면서 이렇게 안착을 하고 보여줬지만은 어제자 이제 그 저항을 맞으면서 아래로 좀 내려온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 금일자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200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맞고 소폭 내려온 모습들이 있었죠. 그만큼 위에는 그 많은 그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계속 이제 흘러가다가 이 매물들을 소화해 나가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이 시점을 소화해 나간다면은 일전 주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대폭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산자부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 2단계 사업 선정이 되어 있는 기업이었고요. 이 소재 부품은 이제 척추 고정용 고강도 체내 이식형 의료기기에 이제 들어갈 예정인데, 체내에서 일정간 이제 유지를 하다가 서서히 녹아서 이제 체내에서 흡수되는 부분들이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료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강점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흡수성 생체 고분자로 이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셀루메드도 어떻게 보면 조금 앞으로도 조금 크게 이제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더 주목해 볼 부분들은 전일자 이제 복합 재료 이식용뼈 라퓨젠 그 BMP2가 이제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 임박했다는 부분들을 통해서 급상승했던 모습들이 보여줬는데, 네. 이 그 BMP2 같은 경우에는 라퓨젠 같은 경우에 이전에도 한 번 정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지금도 부각을 받았지만 그러한 기대감은 아직도 살아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동물 세포 유래 이제 고혈성 이제 그 단백질이 함유된 복합 의료기기에 대한 이제 부분들로 통해서 화이자의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상용화된 성공한 제품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재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셀루메도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네. 긍정적인 부분들로 조금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관련된 모멘텀이 굉장히 좋고요.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산자부 관련된 사업 부분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재무적인 리스크가 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 구간에서 좀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N자형 흐름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폭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가에 진입을 하셔서 뭐 차분하게 이제 기다리시면 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종목이다 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생각해서 별을 이제 다 각각 이제 4개씩 지정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500원입니다. 예,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삼성중공업은 이제 조선해양 부분과 이제 ENI 부분은 사업을 조금 영위하는 기업으로 조선해양 부분 건축 및 토목공사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해양 선박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조선업계의 불황을 맞이하면서 5년간 대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상반기부터 중국의 이제 인건비가 굉장히 상승을 하면서 국내 조선업계가 풀리는 현상을 지금 조금 소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조정폭을 작년부터 이제 끝내고 수주가 발생이 되면서 추세 전환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요. 질적인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아서 국내 조선업계가 질적으로 높다는 것이 다시 부각이 받으면서 점차적으로 긍정적으로 수주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적인 부분들도 반영이 잘 되고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꾸준한 수주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이제 카타르에서 LNG 운반선 발주 계획을 이제 공식화를 했는데 이전에 한 60척 정도 공식화를 하면서 조금 더 이제 발주적인 부분들을 조금 추가적인 부분들을 수주적인 부분들을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황을 좀 보시면은 이전에 이제 대형 국내 조선 3사가 수주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 전에도 대형 3사 중에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수주를 따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부분에는 이제 앞으로 매출적인 부분들이 좋아질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카타르 수주뿐만이 아니라 계속 추가적으로 수주가 굉장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적으로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턴어라운드를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국내 조선업계 대규모 인수합병과 이제 선가 인상, 그러니까는 배 가격이 인상을 했다. 그리고 또 그거에 따른 이제 매출, 그리고 반사 이익적인 부분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모멘텀을 봤을 때는 주가 상승이 지금보다는 더 높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력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일단 이 종목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종목은 아니고요. 차분하게 흘러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 매력도보다는 장기적 매력도가 좀 더 높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된다면은 이 주가의 상승력은 굉장히 클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200원입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아미코젠입니다. 이 아미코젠은 생명공학 기술 적용한 이제 효소 및 이제 신소재 기업으로 대체적으로 효소와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효소 부분에서는 이제 굉장히 강점을 보여주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작년 5월 바이오 기업으로도 인수를 하면서 바이오 관련된 사업 부분까지 이제 활성화시키며 사업을 해 나가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작년 6월 이후 이제 추세 전환이 우상향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3만 원에서 4만 원 구간까지 나중에는 좀 조정폭을 가져가면서 3만 원에서 4만 원 구간을 어느 정도 박스권을 흘러가면서 소폭 우상향 추세가 이루어지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작년 5월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등락폭이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일 때도 등락폭을 조금 어느 정도 이어나갈 때도 그 매수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꾸준히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들어온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11월이 되면서 3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전 7월에 이제 중국의 효소 관련 부분의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면서 관련 실적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름이 굉장히 조금 나쁘지 않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 12월부터 좀 더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요소들은 뭐가 있냐면은 콜라겐 분해 요소 제조 방법과 이를 이용한 콜라겐 트리펩타이드 제조 방법에 대해서 일본 특허를 취득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크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 청도에서 건립 중인 콜라겐 펩타이드 공장이 이제 이르면은 올해 상반기에 조금 완공이 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는 그 완공적인 부분들까지는 다소 이슈는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제 앞으로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장이 완공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콜라겐 펩타이드 공장을 통해서 앞으로 중국 시장 진출에 그 박차를 가할 예정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아미코제는 중국적인 부분에 굉장히 큰 시장 부분에 대해서 진출 계획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호재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콜라겐 펩타이드 매출은 대략 한 18억 정도 이제 예상이 되었었는데 이 공장이 이제 완료가 된다면은 18억보다 더 많은 매출을 조금 올릴 가능성을 보여지고 있고요. 거의 더블, 그러니까 2배 이상을 조금 바라본다. 캐파가 있기 때문에 2배 이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국 자회사 또한 이제 이러한 부분 뿐만이 아니라 중국 자회사 동물 호흡기 질병 치료에도 사용했던 원료 의약품이 2021년에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상장주로 핫했던 셀리드 잘 아실 겁니다. 이 셀리드도 아미코젠이 700억대 차익을 거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재무적으로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실적적인 부분도 긍정적이고요. 원료 의약품 관련 이슈와 공장 증설 그리고 현재 두터운 매물대 돌파를 한 뒤에 지금 안착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추세 흐름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중국과 관련된 기업으로 다소 조금 중국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를 별 4개를 지정을 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4,000원입니다. 네, 그런데 소장님, 보니까 셀루메드가 어제 18% 급등하고 현재 4% 빠지고 있거든요. 네. 처음에 소장님이 설명해 주실 때만 하더라도 2%대 하락세였는데 계속 네.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쯤 좀 매수를 해보면 될까요? 일단은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제가 현재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N자형 매매 상태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급상승을 한 뒤에는 일부 폭을 좀 어느 정도 줄여가면서 좀 물량을 좀 털어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장기적으로 해서 비중을 만약에 크게 가신다 하신다면은 나눠서 이제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종가까지 지켜보신 다음에 들어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다음 주 아마 흐름을 봤을 때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소폭 조정폭을 가져갈 수 있겠는데 그 기준까지 조금 어느 정도 구간을 보다가 10,000원 이하대 아래로 떨어진다면은 그때 조금 매수를 차근차근히 그 분할 매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셀루메드, 삼성중공업, 그리고 아미코젠까지 3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윤여민 팀장님의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시황 호조로 인해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 2,10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6% 증가를 했으며 같은 기간 매출액도 1조 3,717억 원으로 18.3% 정도 늘었습니다. 염소 계열의 ECH라고 하는 에피클로로 히드린과 이제 가성소다의 어떤 수급 개선이 상당히 두드러졌고요. 셀룰로드 계열의 메솔로스, 그 다음에 애니코드 등 어떤 고부가 가치 제품들의 꾸준한 매출 증대가 이어지면서 이제 수익성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주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좀 떨어졌는데요.
이제 말씀드렸던 에피클로로히드린과 어떤 가성소다의 국제 가격이 하락한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가지 제품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에피클로로히드린과 이제 가성소다 같은 경우 신규 증설을 고려하더라도 수급은 추세적으로 개선된 전망입니다. 가성소다 가격 같은 경우는 어떤 타이트한 글로벌 수급에도 일시적으로 이제 외부 요인으로 좀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도의 BIS 인증 문제라든지 중국의 전방 산업 규제가 종료되는 2, 4분기부터는 유의미한 가격 반등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마 늦어도 2022년에는 가성소다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을 좀 겪을 것으로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에피클로로히드린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유가 급락으로 인해 좀 구매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면서 가격과 스프레드 모두 하락을 하였는데요. 선행 지표인 중국의 에피클로로히드린 가격이 4분기 평균 대비 19% 상승한 톤당 2,011달러에 지금 기록을 해서 아시아 가격 대비로도 톤당 416달러가 좀 높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결론적으로 작년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주가가 좀 이를 따라가지 못했고요. 하지만 올 2분기부터 주요 제품인 어떤 에피클로리히드린과 가성소다의 수급 개선이 지금 수급 개선으로 인해서 반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좀 매수할 시점으로 보이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만 2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SK가스입니다. 사실 최근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좀 돌아다니기 좀 힘들 정도인데요.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보면 LPG 업계에는 좀 오히려 호재가 되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LPG 차량을 누구나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어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택시업체, 렌터카 등만이 어떤 LPG 차량을 쓸 수 있었는데요. LPG 연료 수급이 불안하다는 것이 이제 규제 이유였으나 최근 미세먼지 등의 어떤 기승으로 인해서 이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자 이런 규제가 지금 철폐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7년 만에 이제 규제가 풀린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규제가 풀리면서 LPG 차량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이제 당연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지비라든지 어떤 휘발유, 경유차보다 상당히 저렴한 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영업이익 증가를 위해서는 어떤 LPG 판매 물량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LPG 판매 가격은 원료 수입 가격에다 일정 부분 마진이 이제 더해지는 가격인데 이번 LPG 차량 규제 완화에 따라서 LPG 수요 증가는 동사 영업 증가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2019년 신규 LPG 모델 출시와 그다음에 노후 경유차 대체 수요에 따라 LPG 차량 수요는 연간 10만 대 정도 이상의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LPG 차량 구매 시 어떤 동사의 LPG 수요 누적적으로 반영되는 안정적인 어떤 영업 이익 증가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자동차 신규 구매와 LPG 차량 신모델 출시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수요 창출에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에 28만 톤, 2025년엔 34만 톤으로 아무래도 내년 전후로 매출 증가가 좀 급격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단기적으로 LPG 공급 업체들에 대한 수혜는 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가를 짧게 11만 원, 그리고 손절가를 8만 4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 상당히 주가가 약보합을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1월 말 이제 동사가 올해 신규 수주 전망치를 6조 6천억 원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제 9조 2,084억 원을 제시한 거에 비해 28% 정도 줄어든 규모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때문에 좀 실망한 투자자들이 이제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사가 이렇게 수주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잡은 이유는 아무래도 수익성 개선에 좀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고질적인 손실 이유였던 저가 수주로 인해서 손실이 작년 4분기에는 좀 아랍에미리트 CBDC 프로젝트 한 건에 불과합니다. 현재 어떤 혹독한 체질 개선을 이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이 크게 석유가스 관련된 플랜트를 짓는 화공 쪽이랑 그다음 그 밖에 산업용 공장을 구축하는 비화공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겠는데요. 이제 비화공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룹 계열사 물량으로 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신규 수주 같은 경우 2015년 이후 꾸준하게 연평균 3조 6천억 원 이상을 좀 상회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최소 3조 원 이상의 이제 물량은 확보가 되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해외 수주 같은 경우 이제 대부분 이제 화공 부분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마르잔 유전 개발 프로젝트가 상당히 좀 눈에 들어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9번부터 12번까지 총 4개 패키지에 27억 불 정도 입찰을 완료를 했으며 올 상반기 중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조 3천억 원 규모의 알제리 HMD 정유시설을 동사가 이제 최저가로 이제 입찰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수주가 유력해 보입니다.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동사의 어떤 설계 역량을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최저가로 이제 입찰을 했어도 흑자를 낼 수 있을 만한 어떤 설계 역량이 강화되었다는 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조 2천억 원 규모의 미국 PTTGC 에단 크래커 역시 이제 벡텔과 함께 시공사로 이미 이제 선정된 바 있고요.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하반기에 예정된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이집트 ERP PDH, 베트남 하수 처리 시설 등 대부분 동사가 과거 이제 수행한 프로젝트와 유사해서 수주가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유가의 상승도 어떻게 보면 동사에게 상당히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해 하반기 배럴당 40달러까지 이제 급락했던 유가가 50달러 선까지 좀 회복을 하였습니다.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유가와 아무래도 연동성이 상당히 높은 데다가 동사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에 민감도가 높아 유가 하락에 좀 타격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유가 상승이 좀 상승이 어떻게 보면 희소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결론적으로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올해 수주 전망치를 좀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고요. 현재 진행되는 어떤 프로젝트들의 상황을 미뤄볼 때 올해 수주 전망치는 무난히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향상된 설계 능력과 어떤 현재 시공 경험을 이루어 향후 이어질 어떤 발주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가를 2만 원, 손절가를 14,5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 세무조사 소식과 함께 현재 6%대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반정민 소장님, 또 소장님께서는 엔터테인먼트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 유승준 예전에 백댄서였다고 아무래도 조금 더 좀 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은 뭐 그거는 과거 이력이라 뭐 네,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요. 네. 일단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승리 게이트로 인해서 뭐 대폭 빠진 것도 있고 거기다가 지금 세무조사를 인해서 대폭 빠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빅뱅이 정말 빅뱅을 일으켜버린 지금 케이스가 돼버렸는데 네. 일단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더 빠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3만 원 이하 때까지는 충분히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세무조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진짜 좋지 않게 나왔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진짜 빅뱅이 되지 않을까 네. 좀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흐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솔직히 정확한 아티스트가 많이 없습니다. 뭐 블랙핑크 하나만 지금 굉장히 크게 바라보고 있는데 네. 사실상 엔터주 흐름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인피니트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100억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만든 기업. 그러니까 한 아티스트 팀을 구성해서 만들려면 그거에 만한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달의 소녀라는 또 이제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만 해도 90억짜리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 한 명을 성공을 시키려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Y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적인 아티스트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전망이 더 크게 어두운 부분들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YG는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은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가지고 계시다면은 버티지 마시고 좀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PD님께서 이제 주가 흐름 나중에 댄스로 한번 부탁드린다고 나중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종목 현대바이오인데요. 어제도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윤여민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LCD 모니터, 이제 디지털 어떤 시니어를 만드는 제조 업체인데 사실은 이제
이 최대 주주죠. 저 CM팜이 이제 어련을 통해서 이제 무고통 암 치료 신약이던 폴리탁셀 효능을 이제 실험 결과 이제 체중 감소 없는 암 조직을 완전히 사멸 수준까지 감소한다는 결과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도 지금 거의 17% 이제 18% 이상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CM팜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전문 기관과 유효성 평가 전문 기관 등을 공동으로 인해서 지난 12월부터 지금 이달까지 동물을 상대로 수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동사와 CM팜은 이제 임상 허가 신청 절차를 이제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임상을 위한 이제 상반기 내 미국에 시약 생산을 나설 것이라고 지금 밝혔는데요. 상당히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지켜보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CM팜과 같이 바이오와 함께 좀 보시면서 한번 이 흐름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희섭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이 58% 이상 넘었습니다. 현재 좀 빠지고 있거든요. 5% 이상. 이제 매도해봐도 될까요? 아니요.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 불이 붙었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 또 1등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1등을 굳히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농심입니다. 신라면 건면이 출시가 되면서 지금 물론 처음에 약간 가게가 오픈했을 때도 오픈빨이라던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더 지나봐야 이게 농심 신라면이라는 그 존재는 사실 지금 수십 년 동안 1위를 지켜왔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이제 라면 시장의 1위라는 걸 인정을 하잖아요. 그 많은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신라면이 그 부동의 1위를 지키는 동안 여러 라면이 정말 많이 나왔죠. 각종 회사에서. 팔도, 오뚜기, 삼양, 농심 계속 나왔지만 결국에는 신라면 짜파게티 야성을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했죠. 그래서 수많은 별들이 떴다가 졌다가 하는 것처럼 라면 시장도 그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신라면의 건면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또 지나가는 하나의 히트 상품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일단 초반 기세는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신라면 건면이 팔리는 속도와 지금 이 SNS를 통해서 입소문이 나는 거. 물론 그거를 경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신라면 건면이 실제로 그렇게 이 정도로 히트칠 만큼 맛이 있는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초반 기세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풀무원이 지금 원래 생면식감이라는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거기 브랜드 아래 여러 가지 라면이 있지만 육개장 칼국수가 그 건면 시장을 넓히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라면이거든요. 이른바 육칼이라고 불리우죠. 근데 이제 풀무원이 그 당시에 건면 시장을 노리고 들어왔을 때만 해도 농심은 전혀 거기에 대응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겪어왔거든요. 닭라면이 출시돼서 인기가 없건 다른 라면이 출시돼서 잠깐 인기를 얻건 결국에는 신라면 앞에서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 지위를 잃지 않는 한 굳이 새로운 걸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신라면 건면을 출시한다고 했을 때 왜 풀무원이 하던 건면 시장을 농심이 지금 하지? 예전에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그런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농심이 지금 급박하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해피라면이라고 700원짜리를 출시했는데 그거는 또 뭐냐? 오뚜기의 2등 전략을 맞서서 방어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농심은 오뚜기는 신경도 쓰지 않았고 삼양이나 팔도나 뭐를 내놔도 신경 안 썼어요. 더군다나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라면 업계에서는 후발주자 중에 최후발주자죠. 두부 시장에서 최강자였지. 그래서 이제 라면 시장이 최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걸 들고 나와서 그 틈새 전략을 노린 거였지. 농심 같은 1위 지위를 가진 그 업체가 그런 전략을 굳이 추종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신라면 건면을 출시했다는 거는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그거에 극렬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 매출은 지금 작년에 전년 대비해서 0.01% 증가했습니다. 거의 정체 상태죠. 지금 그게 어디서 늘고 있냐면 중국이 11%, 미국이 9%, 그리고 일본과 호주가 22%, 29% 고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일본과 호주가 규모가 작아서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수치상 그 부분을 감안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일본과 호주라는 새로운 시장까지 열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방적인 그 농심의 몸부림이 시작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해외 시장은 엄청나게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다가 국내 시장은 솔직히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죠? 2등 전략으로 항상 싸게, 100원이라도 싸게. 물론 그게 먹히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통계상 신라면 단일 품목으로 놓고 봤을 때 오뚜기의 진라면이 이겼다는 통계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티즌들조차도 지금 가뚝이라고 불리면서 농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쪽 비판 여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데다가 농심의 신라면의 국물 맛이 변했다는 지금 그런 입소문이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런 진라면의 역전이라는 통계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두고 볼 수만은 없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무시를 했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가 전략으로 맞서는 데다가 풀무원은 완전히 후발주자인데 겉면 시장이 커지는 걸 본 거죠. 일본에서 4배가 커지는데 5년밖에 걸리지가 않았어요. 겉면이 20%대까지 지금 치솟았어요,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5%에서 6%대에 불과해요. 물론 일본은 그대로 따라서 4배를 성장한다. 이런 논리는 비약일 수 있는데 겉면 시장이 지금보다는 분명히 커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풀무원이 혼자 독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농심이 뛰어들어서 불을 땡겼으니까 이게 파이가 당분간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몸부림들이 결국에는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농심이라는 시가총액이 큰 라면 업체도 이런 몸부림이 일어나면 주가가 안 올라갈 수가 없죠. 거기다가 복지부동하는 자세였는데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 여론이 신라면이 맛이 바뀌었다 이런 것들 농심 관계자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변화,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시도를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주가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5만 원이고 손절가는 27만 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1% 가깝게 상승합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85선에서 출발했다가 9시 31분경에는 2199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2200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동시에 매수하는데요. 매수폭 보시면은 매수폭이 굉장히 큽니다. 외국인들 1,500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거의 5배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1,100억 원 가까이 매수합니다. 다만 개인이 2,500원 넘게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 5% 가까이 상승하면서 이제 46,000원대까지 올랐는데요. 1분기 실적이 우려보다 양호하고 2분기부터 회복할 것이라는 이 증권사들 리포트 이어지면서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요. 실적 우려가 생각보다 양호하고 2분기부터 회복할 것이다. 이런 분석과 함께 현재 5% 가깝게 상승합니다. 74,000원대까지 올랐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4% 가깝게 상승하면서 이제 36,000원대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G화학이 4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5% 가깝게 상승을 하는데요. LG화학과 삼성 SDI가 중국의 전기차 구매 목록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과 함께 현재 급등세 이어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6위부터 10위까지는 포스코와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큰 폭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포스코 1%의 강세, 그리고 네이버도 1% 넘게 강세로 흘러갑니다. 외국인들 매수세 계속 유입되고 있고요. LG 생활건강이 좀 빠집니다. 최근에 급등했던 만큼 빠지는데요. 오늘 1.69% 빠지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0.38%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752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51선에서 출발했던 코스닥은 53선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큰 폭의 움직임은 없는 모습 포착할 수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거래대금 많지는 않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을 동시에 매수 들어오고요. 이제 기관이 100억 원 넘게 사면서 흘러갑니다. 개인은 소폭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신라젠 강세 이어가고요. 포스코캠텍 오늘 5% 가깝게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기차 업종들 대부분 강세 띄고 있는데요. 66,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가 2% 넘게 하락하면서 287,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위부터 2위까지는 현재 큰 폭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 0.48%의 하락세, 그리고 펄어비스는 여전히 하락폭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나와 있는 상황이죠. 16만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 확인될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시죠. 네, 원달러 환율 오늘 0.02% 하락하면서 1,13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보고 있는 종목은 제주항공이라는 기업입니다. 일단은 LCC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한중 항공회담 독점 노선 그 구조 폐지, 그리고 기존 노선 운항 확대 및 지방 공항 간 노선 개설에 이제 합의를 하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면은 4월 내로 신규 중국 노선이 이제 배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에 신규 노선 운항이 시작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드 이슈 그 관계 과정에서도 꾸준히 중국 노선을 운항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그 항공기 관련해가지고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B737 넥스 기종 이게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B737 맥스 기종이 아닌 B737NG 기존 모델 기종을 올해 이제 추가적으로 6대 도입할 그 계획이기 때문에 앞서 항공 관련된 그 이슈는 크게 없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지방 공항발 노선 확대, 그러니까 무주, 청주 이쪽에 이제 신규 공항 슬롯을 선제적으로 이제 확보를 해서 경쟁사들이 이제 기대 여력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신규 노선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은 확실히 제주항공은 좀 그 탁월한 영업 능력을, 비즈니스 능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중요한 거는 실적일 겁니다. 왜냐면은 작년에 이제 LCC 기업들이 상당히 좀 좋았고, 특히나 1분기 때 상당히 좋았는데 그 이후로는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일본 노선이나 여러 가지 이제 자연재해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작년 1분기가 LCC 기업들에 대해서는 최대 성수기였고요. 제주항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 1분기 때가 이제 상당히 성수기를 보여주면서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는데, 그러면은 올해 1분기는 어떨 것이냐. 시장에서는 1분기 당연히 작년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뛰어넘는 실적을 좀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 자연재해로 발생된 그 훼손된 일본 노선이랑 그다음에 계절적 성수기인 동남아 노선, 그리고 기저 효과가 있는 중국 노선까지 모든 그 노선 수요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공주 비행기의 밥이라고 할 수 있는 유가 같은 경우가 하락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요인도 같이 작용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가져간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LCC 내에 최선호주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신규 확보한 부산, 싱가포르 운수권이랑 그다음에 이제 신규 좌석 클래스를 통해서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상당히 좀 괜찮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주가 많이 조정받았다가 최근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른 항공주랑 LCC 업체랑은 확실히 좀 차별화된 주가 흐름, 그리고 모멘텀, 실질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5만 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6,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항공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OP홀딩스 조성욱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성욱입니다.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시장 굉장히 좋죠. 오늘 시장이 좋은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브렉시트 아직 미해결된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죠. 영국과
EU 간의 기싸움을 하고 있는 이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은 좀 악재로 있고 어저께 또 트럼프의 입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뭐 중국과의 협상에서 지금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다. 뭐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것보다도 어저께 FOMC 회의의 결과가 있었죠. FOMC 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점도표상에 점도표라는 게 이제 그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점도표라는 걸 만드는데 그 점도표를 통해서 올해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한 달러화의 가치를 산술적으로 표현한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했죠. 덕분에 신흥국 통화가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우리 원달러 환율도 지금 말씀드리는 중간에 보면 1125원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원화가 굉장히 강세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식이라고 하는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창출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흥국 통화의 강세에 특히 원화 강세가 바탕이 돼서 오늘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 물론 좀 코스닥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코스닥의 아쉬움은 아무래도 시장의 주도 업종군인 제약바이오가 아직은 못 가고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겠죠.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뭐 4%, 5%대 오르는 걸 보고 계신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코스닥에서는 IT 기술주군들, 그리고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술주들이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주 관련주들도 삼성 SDI, LG화학 필두로 해서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도 강하게 움직이는 시장이죠. 네, 오늘 시장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굉장히 강하고 특히 비차익 쪽에 베스켓의 바구니에다가 한 번에 넣어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굉장히 좋은 시장이고 이 시장의 흐름은 앞으로도 달러 인덱스가 계속 약세 기조로 가고 신흥국 통화가 강세를 유지하는 한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막 기술주들이 랠리를 하니까 또 기술주들 랠리하는 걸 따라붙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가장 펀더멘탈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좋은 업종군으로 얘기를 한다면 단연 기술주가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워낙 저평가돼 있고요. 거기에 수반돼 있는 특히 소재 관련된 기술주들은 굉장히 저평가 위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 주가를 몸값을 받을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오늘은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사실은 강하게 매기를 형성해 주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흐름을 너무 잘 아는 외국인들이 그래서 수급적으로 이제 바탕이 돼서 가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 D램 시장에 재고가 다 소진이 되었다든지 뭐 그런 아직 시그널은 없죠. 그런데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하반기로 가면 무르익을 것이다라는 부분이니까 IT 기술주분들은 여전히 여러분들 실적 좋은 기업들 주목해서 보시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CJCGV입니다. CJCGV는 왜 급락을 했냐면요. 파생 상품의 대규모 손실 때문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CJCGV가 국내 이제 FI 투자자들, 인베스터들하고 터키에 있는 마르스 엔터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마르스 엔터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그 인수를 할 때 TRS라고 하는 파생 상품의 TRS라는 거래 방식을 이용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대출을 이제 파이낸스 인베스터들한테서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CJ ENM에서도 받고요. 그런데 대출 만기일이 왔을 때 처음에 담보로 내준 주식하고 빌려 쓴 돈을 그대로 교환은 하는데 그 상환 금액을 환율에 따라 달라지도록 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터키가 미국하고의 여러 가지 갈등 부분도 있고 신흥국 통화가 약세 전환이 되면서 리라화가 급락을 했죠. 리라화의 가치가.
그러다 보니까 4분기에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 손실이 발생이 됐냐 하면 그건 회계상에 발생이 된 거지 실제 재무적으로 현금 흐름상의 손실이 발생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죠? 신흥국의 통화가 급등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니 스마트머니는 강한 통화 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이머징 마켓에 중국을 필두로 한 이머징 마켓에 좀 더 스마트머니가 유입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역시 터키의 리라와도 이 어닝 쇼크가 발생된 순손실이 실제로 결정되는 건 2021년입니다. 2021년까지 터키의 리라화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그것은 손실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터키의 리라화가 지금의 약세 기조에 그대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머징 마켓에 지속적으로 스마트머니가 유입이 될 것이고 신흥국 통화는 또 한 번의 강한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CJ, CGV의 주가 위치나 급락은 너무 과도하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이제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저는 지금도 굉장히 싸 보입니다. CJ, CGV가 실질적으로 이 TRS라는 걸 제외한다면 터키에서도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고요. 지금 중국이 이번 양회에서도 밝혔듯이 중국이 굉장히 내수 부양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의 CGV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합니다. 그렇게 행보를 하고 있는 CJ, CGV의 흐름으로 봤을 땐 평가 순손실로 기록된 순손실은 너무 과도했다. 그러면 지금이 주가의 바닥이지 않겠느냐. 자, 투자 전략 제시합니다. 지금부터 차분하게 사모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5만 원, 아니 5만 원 이상까지 조금 흐름은 더딜지 모르지만 안정적으로 상승을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